남미 아르헨티나에도 지금 반응이 좋은데 그 영향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또 큰 영향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K-팝이 막 계속 움직이는데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일들이 많고 또 남미 쪽에 축제가 많다 보니까 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상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많이 안 알려졌다가 그 코로나 시기 때 유튜브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K-팝이 계속 노출되는 걸 보면서 과거 10여 년 전에 30명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모였던 게 처음 기초라고 합니다. 지금 축제를 하고 있답니다. 현지인들이 주체가 돼서 지금 한 3,000명씩 해마다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영향도 컸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는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 K-팝이나 해서 K-팝 선교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시면 많은 교회들이 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K-팝을 준비해서 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관심이 없는 그 연령대나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연령대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부터 K-팝이라고 하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관심만 있는 거예요. 그 노래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일본이나 어디 지역들로 가서 독창회를 한다. 그러면 K-팝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딜라일라 같은 경우는 한국에 알려져 있지만 그 조용남 씨가 불렀던 라라라 딜라일라 그것도 이제 번안한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근데 해외에서도 아니까 그런 정도는 모르는데 K-팝을 불러본 적이 없어서 지금 이제 공연을 준비해서 한 2곡 정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완성이 안 됐으니까 주문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나누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예언하시면 너희가 복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십니다. 발제 목적은 글로벌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한류의 성공 요인과 연계되어져서 기업 및 선교의 활동 방안을 찾아본다. 토론의 주제는 킹덤 컴퍼니에서의 활용 사례 또는 활용에 대한 생각을 나눠봅시다. 교회 및 미신대 선교 현장 활용 사례 또는 활용에 대한 생각을 나눠봅시다. 이건 다른 걸 떠나서 KC 꼭 사례가 없더라도 우리 기업이나 또는 교회에서 어떤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면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의 툴로 K-팝이라는 개념을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한류가 나오니까 한류 1세대는 우리나라를 보면 그 일본에서의 1세대는 그 윈터 소나타, 겨울 연가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한류가 끝났다 하는데 겨울 연가는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게 겨울 연가도 계속 이렇게 드라마도 엄청 뭐 재방송에 3방까지 막 4방도 아무 무지없이 잘 지나갔는데 최악의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했던 게 하나의 도화성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이 천황한테 사죄를 하라고 했어요. 그 이제 정치인들한테 하라는 얘기하고 천황한테 하라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정치인들한테 사죄를 하라고 했다면 일본 전 국민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천황한테 사죄를 하라니까 일본 자존심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그 정부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도 큰 영향이 없는데 천황을 딱 건들다 보니까 온 국민이 그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나 어떤 모임에서 K-팝 얘기를 꺼려하는 상황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참 나왔던 게 이거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채널 틀면 채널에서도 NHK 이런 데서 제일 빨리 움직이잖아요.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분위기 파악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횟수도 줄어들고 심지어 한국에서 컨텐츠를 판매하는데 그 한국 관련된 컨텐츠 드라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입을 거부한다든지 그런 것들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사드가 배치됐을 때 중국에서 그런 또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트렌드 웨이브를 좀 얘기 나누면 지금 큰 게 이 트렌드가 한 1년 이내나 1년 이상
또는 3년, 5년, 뭐 10년, 또 뭐 30년 한 세대를 아우르는 용어가 다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 트렌드가 30년 이상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한류하는 이 뉴. 그래서 세대가 바뀌면 그것이 한 타임이 끝나는데 이 이야기를 가장 큰 이유는 2012년도에 그 H.O.T가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의 활동상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12년도 처음 유튜브가 론칭을 했습니다. 2005년도 7년도에 창업을 했지만 구글의 인수가 됐지만 12년도에 처음으로 론칭을 시작했습니다. 그 론칭 타이밍에 IT나 기타 그 환경들이 너무 그 K-팝에 어울리게끔 그래서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자면 그 K-팝이 특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오디션을 합니다. 각 나라는 그냥 길거리 같은 거 나오게 우리도 많이 그렇게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세계화되면서 제일 컸던 게 그 SNS를 통해서 나갔던 겁니다. 허들이 그 전에 있었던 게 뭐냐면 방송사의 PD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상파 방송 이외에 케이블 TV나 종합 종편이 생기면서 훨씬 더 나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서 그 전 과정을 K-팝 가수가 하나 뜨기 위해서 그들의 뭐 지하 생활,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까지는 다 누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출마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그 스케치 1시간 내에 특집이 나라를 뒤집을 만한 특집인데 뭐 BTS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임영웅 씨 같은 경우가 최근에 KBS에서 LA 공연했던 걸 마키로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그런 특별한 그 히스토리가 이제 첨가되는 것들이 그 SNS나 방송들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게 세계적인 공감을 얻게 됐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디션을 통할 때 사람들이 보통 많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디서 나왔지? 아, 쟤는 원래 날 때부터 스타야 라는 생각이 있었다가 오디션 할 때 그 자신감 없는 아이들도 출발해서 점점 자신감이 쌓여가고 스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게 채널은 지금 뭐 예를 들면 조선 TV나 그 다음에 JTV나 이런 데로 이제 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2중 3중으로 나갈 때 여러분 아리랑 TV 아시죠? 일반인들 잘 모르세요. 채널이 몇 번인지 잘 모르시는데 그 아리랑 TV가 가끔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때 보면 그 K-팝 스타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다른 콘텐츠는 뭐 100회, 200회, 1000회 정도 되는데 그 최근에 찍었던 게 K-팝 스타가 나왔는데 1억 뷰를 찍었어요.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전 세계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성장 과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SNS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2년도 그게 1세대라고 하는 게 H.O.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통한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런 화려한 퍼포먼스가 무대를 장악하는데 이것이 일반 방송사를 통해서 그냥 나갔다면 그 보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고 해외에서는 볼 일이 거의 없죠. 아시겠지만 그 보따리 상들이 굉장히 일본에서는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 코끼리 밥솥도 이제 가져 들어오고 들고 나가는 건 별로 없었죠. 소니 워크맨 기억나십니까? 네. 아이와 그거 하나 가지고 서울이었죠. 심지어는 자동차 안에 CD 플레이어를 이렇게 잡아라 올려놓고 이렇게 눌렀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은 CD도 없어질 추세인데 일본에 아직 있습니다. 이거 뒤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직도 화려한 CD 플레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집안의 인테리어가 꽤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려면 비주얼이 보여줘야 되는데 CD나 온라인상의 파일이 아닌 다음에 사람이 전달되어서는 이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그 다음 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한 텀이 걸리는데 SNS에서 터지면서 리얼타임으로 받아들이게 된 게 가장 파격적인 전파의 어떤 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가 이제 그 기억나십니까? 그 브런치 타임에 카페나 대형 이런 데 가보면 주로 이제 여성들이 많으세요. 그 한국 남자들은 이런 생각하죠. 내가 벌고 딸과 아내가 쓴다.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학교 다닐 때 음악회, 클래식 뭐 누가 온다 그러면 돈을 주고 티켓을 산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사기 싫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연주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건 다 영상이 다 있으니까. 근데 가는데 가장 큰 이유는 리허설 때 보러 갔거든요. 선생님, 저 안녕하십니까? 뭐 하고 있는 타경수라고 합니다. 좀 공부하러 왔습니다. 하면 한 두 명이 가면서 그날 리허설 할 때 지휘자라든지 합창단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맨 앞쪽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한 걸 지휘자가 중간에 끊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레슨까지 받는 데는 한계가 좀 있으니까. 근데 제 딸아이는 23만 원인가? 30만 원 가까이 한 6개월 전에 뭘 지르더라고요. 보니까 제부도의 락 페스티벌 2박 3일씩 거기서 묵고 자고 하는데 저하고 아내는 12시 픽업을 하면 거기까지. 그리고 마치면 뭐 어디 다른 애들은 버스 타고 막 움직이는데 쟤는 또 집에 또 데려갔다가 다음에 또 데려다 쓰고 돈은 돈 대로 쓰고 저희는 구경도 못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어디 있느냐 모텔에 대신을 해가지고 들여서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전 딸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대가 다릅니다. 지금 이 비주얼은 전 세계에서 한국 K-pop 나온 거 있죠. 흑인이 파운데이션 비비크림을 발랐는데 다른 나라 미국 거 쓴다든지 유럽 걸 쓰면 피부를 그냥 하얗게 바꿔주는데 한국 화장품은 이 피부를 밝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러니까 희게 만든다는 거하고 밝게 만든다는 거 하는데 브라운 초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핫초코 이런. 근데 여기 되게 밝게 보여주니까 색깔로 이 사람들이 흑인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피부를 더 살려주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그게 K 뷰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주얼이 나오니까 이걸 바르면 나도 예뻐진다는 생각에 이 부대 산업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비주얼은 영상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온라인이 발전되고 하니까 특히 K-pop 가수들이 있는데 많이 시중을 하죠. 유럽이나 미국 가수를 보면 특별한 팝 가수가 아닌가 하면은 그냥 한추리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전혀 60년, 70년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체적 패키지 힐링음악으로 쓰여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수들이 무명 때부터 심지어는 지하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라면 끓여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걸 나눠 먹는 장면까지도 다 들어가 있고 누구나에게 힘을 사실은 준다, 꿈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서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감하면서 이게 참여하고 그래서 힐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글로벌 맵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리얼타임으로 이건 SNS나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를 다 긁어와서 리얼타임으로 올려주는데 지금 아프리카 그러니까 여기 뭐가 관계있냐면 온라인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온라인 속도하고 아프리카나 이런 쪽 보시면 많이 빠져있지만 나머지 지역 저쪽에 거의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쪽 러시아 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장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전 세계의 K-pop 아티스트가 많이 클릭이 되고 조회가 되고 있는데 한 12팀 정도를 보는데 100이라고 본다면 그 중에 한 5팀 정도가 50%를 넘어갑니다. 나머지 7팀 정도가 이제 50% 이하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특정 집중되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 전 세계 400위 차트 안에 들어가는 K-pop 스타들이 한 100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K-pop 스타들. 특히 지금 유행 중에 하나가 앞으로 뜰 K-pop 스타들을 찾아서 키워가는 재미도 있다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다마고치 그런 것처럼 아이돌들도 그런 생각을 팬들이 해서 키워가는 매니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건 뭐냐면 아까 사이트에서 지금 조회수를 봤을 때 전체 나오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지금 나라별로 그래서 보시면 한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디아, 브라질.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웃집 찰스라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일어나는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 이슈 같은 걸 다루는 내용인데 인도가 지금 1억 4천 얘기를 한 14 정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을 앞섰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블랙핑크 이런 게 있는데 거기는
블랙스완이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그룹인데 한 6명 한국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생각과 다 다르고 한국 케이팝 가수로 봤을 때 내가 이 인도에서 내가 클 어떤 확률이 있을까? 얘들이 머리를 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애들이 2명 있으면 다 빠져나가고 순수하게 이제 인도에 하나, 그것도 불가촉, 절촉 하는 아주 차이에 있는 등급의 그 가수 하나, 그 다음에 네팔, 그 다음에 뭐 그 독일 뭐 이런 멤버들이 모여서 했는데요. 한국에 한번 왔었어요. 근데 그 인지도가 없으니까, 한국인 인지도가 없으니까 음악 프로그램을 못 나가고 그 이웃집 찰스에 나왔어요. 근데 걔들이 들어와서 이웃집 찰스에 나왔다고 막 이렇게 인터뷰하고 카메라 따라다니는데 이제 음악회를 출연하러 간답니다. 그래서 카메라 뒤쫓아갔는데 어디냐면 고추 아가씨 축제에 가서 이제 그 지방 축제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기는데 수준이 안 되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인도에서 데뷔한 지 한 달 만에 그 글로벌 기업이 코카콜라가 메인 스폰으로 붙었어요. 그게 가능한 게 인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뭐 최하 측면인 우리 국민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 케이팝 스타가 됐다. 저게 1호로 어떻게 보면 그 한국 사람이 없는 케이팝 그룹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코카콜라의 메인. 그게 많이 되는 게 한국은 5천만밖에 안 되는데 이 글로벌 기업이 붙을 수가 없죠. 팔아봐야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인도는 지금 엄청나게 그 코카콜라 되어 있지만 그런 그 그룹들을 통해서 오히려 전 세계적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국민들도 많이 생기게 된다면 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본의 조회수라든지 미국 조회수도 당연히 최근에 또 일본이 약간 늘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쪽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CD를 얘기를 드리는데 보통 지금 한국에는 CD 플레이를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PC 정도에 하나 남겨있는 그 정도? 근데 지금 그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아직도 이 CD가 왜냐하면 그 온라인으로 받아서 이게 내가 상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생각을 바꾸는 게. 한국은 그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우리는 DVD 그 블루 디스크 같은 경우 그게 자리를 그 잡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죠.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근데 그걸 고스란히 레이지 디스크나 이런 과정들을 다 겪었던 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비슷하게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그 피지컬 앨범이라고 하는 게 온라인에서 보내는 파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 매장을 갔을 때 손에 잡히는 CD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피지컬 얘기를 하는데요. K-팝에서 상위를 찍고 있는 게 지금 작년 한 군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매출이 1조를 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 피지컬 시장도 살아있고요. 우리나라만 빼고. 참고로 제가 지금 그 일본에 가서 연주를 해보면 CD를 찾으세요. 어떤 경우는 이제 USB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USB 줘도 다들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갖다 한국에서는 이걸 다시 다운받아서 핸드폰에 집어넣잖아요. 그분들은 핸드폰은 넣지만 집에서 CD를 틀어놓고 차에도 아직 CD 플레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건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트렌드도 굉장히 잘 살려가지만 이런 트렌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게 시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하이브가 지금 22년도에 저 정도였고요. 올해는 1조 8천 정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SM, YG, JYP 4대 메이저가 이 정도인데 지금 SM이 이수만 씨가 회사를 팔고 나와서 아시아 관련된 그룹을 만들어서 그 퍼블리싱, 그러니까 IP 사업을 해요. 그 유명한 작곡자들 싹 프로듀서를 다 모아가지고 여기 그 인력 풀을 만들듯이 저작권 풀을 만들어서 이게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드리는 건 제 딸이 그 PD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아까 거기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게 왜 중요하면 거기에서 플랫폼을 만든 게 한국에서 이제 쇼케이스하고 먹히드 나머지 상관없이 또 일본에서 하고 유럽에서 하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다 진행을 해줍니다. SM 출신 이수만 씨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지켜보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걸 의뢰해서 들어오면 여기에 워낙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또 한국 작곡가들이나 PD들을 세계로 진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렸고 시스템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K-팝 현황을 보시면 여기 올 3월 달에
5월달에 저기 오사카에서 그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한 그 K-팝 챌린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딱 음악을 틀 때 첫 소절을 딱 들고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보시면 뭐 수백 명이 되는데 이날 한 1,50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밑에도 보시면 지금 서 있어요 이렇게. 그 올라간 사람도 있고 밑에 있는 사람도 그 뭐 정답 관계없이 그냥 참여하는 형태가 많고요. 참고로 그 간사이 국제고등학교 중학교라고 있는데 한 학년에 한 학년에 10명씩 해서 고등학교까지 해서 60명 정도가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합니다. 이게 왜 굉장하냐면 수업 시간 하는 건 그냥 그걸 끝나는데 방과 후 프로그램이 그 클럽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야구단은 클럽이 없고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주말이 되면 교회를 못 나와요. 중학교 딱 올라오는 순간 뭐 금도부부터 해서 다 그랬는데 그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저희 일본인 아이가 그 동호회를 들어간 게 학교 클럽에 들어간 게 특별라고 하죠. 그 특별활동 요리부는 평일에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지만 주일날 교회를 오기 위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교회를 못 나오는 게 저 특별활동 때문에 그러는데요. 전문가 수준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그 배우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해외 연수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남은 애들 가지고 완전히 트레이닝 시켜서 K-팝 뺨칠 정도의 훈련을 시키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이 정도의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 RAT라 말씀드렸지만 12년째 형은 동호회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만든 지금은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3,000명 모임도 괜찮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현지인들입니다. 근데 이런 그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 주최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한림예술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뭐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 기업들 모여가지고 지금 아카데미를 동경에 또 지금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마이니치 TV가 그걸 오사카에 또 만들려고 지금 그 결정 단계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 마이니치 TV 앞에 오래된 그 백화점이 있는데요. 그걸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거를 뭘로 만드냐면 K-팝 타운을 만든답니다. 그 전체 빌딩을. 일본은 그 게임 테마파크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그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10월 말 뭐 정도 되면 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게 오케이 되면 전체적으로 코어로 아이템들 다 집어서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간사이 국제고등학교 말씀드린 건데 남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 K-팝의 성공 요소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몇 가지 있습니다. 기획사 일반적으로 뭐 캐스팅이나 트레이닝, 뭐 프로듀싱, 글로벌 오디션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들이 다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마인드적 허들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CD로 우리가 공부할 때 방송사 들어가면 K나 M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CD가 한 100장씩 들어옵니다. 담당 PD한테. 영화는 1년에 한 100편 정도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근데 론칭되는 경우는 그 중에 몇 편이 안 되죠. 근데 CD는 뭐 하루에 정말 100개씩 지금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담당 매니저가 이제 동그라미를 치거든요. 12곡씩 되는데 다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동그라미 치는데 PD가 그것만 들어요.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사람 거만 듣어. 그러니까 반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맞추고 하면. 요즘도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 PD한테 반말하는 연예인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유재석이나 뭐 그리고 하하나 보면 PD한테 야, 자 뭐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격차가 완전히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허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참고로 그 지금 10대, 20대, 30대는 국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BTS가 또 블랙핑크가 일본에서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마라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못하게 할 수가 없어서 놔뒀는데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전석 매진이 됐습니다. 그 참고로 한국의 그 유아용품이 어디로 많이 나가면 일본으로 제일 많이 나갑니다. 한국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다 알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있어도 고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국적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정부가 어떤 이슈 때문에 국민을 가지고 좌지우지시키는데 뭐 40대 이상은 그게 먹힐지 모르겠는데 10대, 20대, 30대는 그런 게 먹히지 않는 세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환경과 아주 밀접하게 K-팝이 진행되는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이 SNS 뭐 다 얘기하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IT 디바이스가 받침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1995년도에 그 대우기획에서 그 핸드폰을 하나 직을 받았는데요. 그 애니콘 그걸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동시에 뭐가 또 있었냐면 그 모토로라의 목침 같은 게 있었어요. 이따만 무전기 같은. 그게 보증금이 200만 원을 들어가. 그 다음에 이걸 어디 좀 품에 넣고 다니고 싶거든요. 되게 힘들었어요. 들어가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핸드폰을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액정도 얇아져야 되고, 배터리도 얇아져야 되고, 수명도 오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좀 잘 보이게, 그 LED 점으로 나왔잖아요. 웰컴, 따따따따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전혀 그 비주얼에 그려져서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이 모든 환경이 다 맞아떨어졌거든요. 지금도 인디아나 이런 데 가보면, 그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 충전이 안 되는 상황이라든지 서달구지 타고 다니면서 중간에 모든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결과만 받아들이는 상황이 꽤 많이 있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아프리카 쪽은 K-팝을 조회하는 횟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IT 모든 것이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오면서 제가 혹시나 하고 유튜브를 잠깐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변화 있으세요. K-신학 K 선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보세요. K를 새로운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선교가 이제는 우리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비슷한 생각도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트레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전반에 말씀을 얻어서 전달하지만 전달자의 이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이나 손톱에 들어가는 액세서리 이 이유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진리의 말씀을 변하지 않지만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VF에 조사했다는 건데요. 그 K-팝 문화를 긍정적으로 접하는 그런 나라일수록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를 봤더니 K-팝 상품에 대해서, 한국 상품에 대해서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류를 접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구입하게 됐다. 그것도 한 75% 이상.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인터뷰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 그 중에 하나가 K-파워도 포함이 되어 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물론 지금 소년원자뿐만 아니고 뭐 채식주의자라든지 과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 읽으시면서 그런데요. 그 비행기 안에서만 읽으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읽을 게 없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그 문학 작품에도 불구하고 이게 K-팝의 힘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키워드를 좀 나눈 겁니다. 그 1일 옛날에 이제 그 드라마 이렇게 갔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K-팝 1위를 하고 있고 한식, 그 다음 한류 스타, 드라마, 그 다음 IT 제품이라든지 브랜드 이런 형식으로 최근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이 K-팝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데 사실은 그 미국이나 다른 단체들을 보면 특히 미국이 이런 고피쉬라는 그룹입니다. 여기 성인들이 있지만 이 밴드입니다 원래.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거기 붙어서 같이 이렇게 투어를 하는데요. 미국 전역을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나눠주면 그걸 틀어놓고 교사들이 새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그걸 틀어놓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성경학교를 하고 하는 그런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보는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현지에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한국의 문화 있는 것처럼 거기 가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최근에 접하다 보니까 이슈가 되는 게 춤만 가르쳐서는 되지 않겠더라. 그걸 제가 본 게 평택이나 지방에 가서 이렇게 가보면 고려인들이 많이 있는데 얘들 축구를 많이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교회에서 꼭 밥을 먹여서 보내됩니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맞벌이 부부가 많으신데 애들 저녁 걱정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어느 교회 가면 이 교회는 믿을 만하다. 왜냐하면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도 해외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구 공 하나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맞추고 나면 짜장면이 됐든 뭐가 됐든 교회에서 만들어서 먹일 수도 있고 이틀 전인가요? 성수지에 갔더니 김밥 장안동에 파는 김밥 김동훈 회장님이 그들 오셔서 3,000원 그 다음에 부어서 이렇게 만드는 스프 그게 1,000원 4,000원을 내면 끝나더라고요. 저 너무 화려하게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저녁 때도 그거 또 먹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뭐 접할 기회가 많은 것 같고요. 냉동 김밥도 최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세계에 히트시듯이 좀 다른 모양으로 그런 접근을 갖고 있겠다. 근데 그 이후에 말씀을 가르치려면 교회에서 하면 괜찮은데 일본은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영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요즘 그 성경과 관련된 영어 교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K-팝을 가르치고 방과 후에는 좀 그것도 같이 붙여서 말씀도 무료로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대표님들께서 그 킹덤 컴퍼니 K-팝 활용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꼭 K-팝이 아니어도 한국적 사고를 가지고 수출할 때 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한국적 마인드의 MZ세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걸 적용해 데모가 바뀌었다든지 좀 확장시켜서 아이디어를 좀 나눠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교회나 또는 내가 섬기고 있는 그런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좀 있었는지를 한번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시까지?